국내 및 전 세계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한인회와 함께하는 대한사랑 배달의 수 유튜브 라이브 현장입니다. 저는 대한사랑 지원본부장으로 있는 손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공지가 되었던 베를린시의 소녀상이 철거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전국에 또 국내에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지난번에 처음 볼 때는 청와대 청원이 500여 명이 되던 수가 12,000명 정도 어제 오늘 육박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어필이 되어서 독일 베를린 측에 전해져 가지고 철거가 보류가 됐다 하는 것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페이스북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전 지구촌에 이렇게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LA 타운에 관련된 댓글이 한 30개 정도 올라왔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이어졌었습니다. 오늘은 어서와 진짜 역사는 처음이지 생방송 5성 7후를 통해 본 한단고기 편으로 이번에는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사랑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배달의 숲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일제 항일운동의 중심에 섰던 당시 민족학교 배달의 숲의 독립운동가 오동진 장군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령성 단동시의 관전현에 위치한 곳에서 민족학교 본산 배달학교로 명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제가 배달의 숲을 기습을 해가지고 3,000여 개의 역사책을 압수소각시켰고 이때 계연수 선생이 한단고기의 편집자로서 역사 교육을 해오던 중 일제 밀정 감영극에 의해서 압록강에서 이렇게 서거하셨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 한민족의 잊혀진 역사의 흐름인 상고 역사시대 국통을 살피고 오늘은 대한사랑 이사장님의 뜻깊은 강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졸업을 하시고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천문학 박사를 취득하신 이후에 2005년 과학기술부에서 담고 싶은 과학기술인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2005년에서 2011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1919년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 역사 특강 시간에 5성 7후 현상, 단군 시대 당시 그 하늘의 천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살피는 뜻깊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석재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5성 7후를 통해 본 환단고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5성 7후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군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천문기록이 있다 이거죠. 천문기록은 천문대가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문대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임금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나라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기록이 있다는 거 그 자체입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일단 관측해 보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 줄로 쭉 서 있더라. 이런 관측 기록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한 뭐 3,000년 전에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면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면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일단 천문대가 있다는 그 증명 그 자체입니다. 근데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조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성치료 현상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단군색이란 책이 있습니다. 단군색이란 책에 무진 50년 오성치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진 50년은 BC 1733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진 50년 오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네, 천왕성부터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화성 잘 보입니다. 저 밖에 나가서 저녁 때 동쪽 하늘 보시면 굉장히 밝은 붉은 별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뭇별보다 훨씬 밝은 이런 행성들이 거의 우리가 손을 쭉 뻗었을 때 한 뼘 만에 5개가 다 들어온다는 건 그건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천문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단군색이라는 책에 있다. 오성치루라는 말에서 치는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취합한다 할 때 저 치자를 쓰죠. 루는 그냥 별자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색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제 후배 천문학자 두 분께서 논문을 써서 증명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습니다. 1993년에 한국천문학회지에 단군시대 천문 기록에 대하여 논문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상상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제 선배 천문학자 어떤 분들이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5개가 나란히 들어있는 것을 관측하고 필사적으로 기록을 남겼던 것이 운 좋게 소실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백두산에 그려진 상상도입니다. 위에 빨간 별부터 화, 수, 토, 목,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사이에 주옥처럼 5개 행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군색이라는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한사랑 전동원 국장님이 참 우리 민족이 역사 중에서 가장 좀 창피하고 제일 멍청한 짓, 역사책 수거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조 편입니다. 그 세조 부분에 팔도 관찰사한테 이런 책들 없애라, 전부 거둬라 하고 지시를 내린 기록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기 뭐 고조선 비사, 대변설, 여기 조대기 뭐 쭉 제가 책 이름을 옆에 나열해 놨어요. 이 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 안함노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를 거둬라. 그러니까 삼성기라는 책이 진짜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참했습니다. 목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살벌하게 이 책들을 거둬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은 철저하게 중국의 사대주의가 자리를 잡은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화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에 나오는 분들까지 우리의 꿈은 소중하다,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 우리 민족이 세계를 통치했다, 대륙을 통치했다, 위대했다, 이런 책들이 거슬렸던 겁니다. 그런 책들을 다 거둬들였는데 그 중에 명확하게 신라 때 고승 안함노, 그 다음에 태종 이박원의 스승 원동중 두 분이 쓴 제목은 같은 삼성기란 책, 그러니까 두 종류죠. 그걸 거둬라 하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아주 웅혼한 역사를 그린 우리 책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제는 가짜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대동아 공영권이 뭡니까? 일본이
항상 형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또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자마자 역사책을 또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 순사들이 보면 다 하여튼 역사책을 거둬들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우리 역사책들이 다 없어지는 게 두려웠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책들을 모아서 편찬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책이 환단곡입니다. 환단곡이는 책 이름이 아닙니다. 1911년에 개연수라는 분이 그냥 이런 책들을 모아서 찍으면서 좀 제목이 공통된 제목이 없으니까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그런 뜻으로 환단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환단곡이는 정확히 말하면 5권의 역사책입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5권의 역사책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분명히 실제했던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그 다음에 무진 50년 오송치루 기록이 있는 이암의 단군세기, 그 다음에 여러분 북부여란 말은 들어보신 적도 없죠. 역사책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북부여는 해모수가 만든 단군조선을 잇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비에는 주몽이 북부여 출신이라고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부여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북부여를 기술한 범장의 북부역이라는 책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암의 후손 이맥, 고성이 있습니다. 이맥이 조선시대 편수관 위치에서 그 거둬들였던 책들을 보고 하늘이 정말 우리 민족을 도왔습니다. 그 이맥이라는 분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세상에 펼쳐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고성희 씨 가문에서 대대로 전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개연수라는 분이 1911년에 이 5권의 책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 환단곡입니다. 그 다음에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2011년에 환단곡의 가장 최근 역주본이죠. 환단곡이 역주본을 초판을 100년 만에 내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단곡이는 운초 개연수라는 분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고성희 씨로서 태백일사를 가지고 있던 호남의 3대 문인 중에 한 분이신 이기, 해학 이기, 그 두 분이 5개 원고를 5권을 간추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립군의 장군, 봉오동 전투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셔서 청산리로 가자 하신 분, 아직도 카자흐스탄에서 못 돌아오고 계신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배달 이숙을 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오동진 장군, 이런 분들이 돈을 내서 목판본 30부를 찍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내셨습니다. 만일 환단고기가 정말 엉터리 책이라면, 그리고 후손들이 황당고기, 썩은 고기하고 비웃는다면 우리 이 장군님들은 지하에서 통곡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나온 환단고기가 역시 고성희 씨 후손 이유립이라는 분에 의해서 바로 대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유립이라는 분이 사시던 곳에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헐리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겨울에 춥겠습니까? 그래서 호가 한암당입니다. 춥고 닫힌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 동영상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석재 천문역사 TV를 보시면 오늘 제가 지금 한 10분 동안 한 얘기가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초록처럼 줄거리만 얘기하겠습니다. 흐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안해동 돼가지고 저는 참 이 사람들이 참 선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이 두꺼운 책을 여기 바로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이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이 중에 한 줄, 두 줄 핑계를 잡아서
이 책이 엉터리니 뭐니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단고기는 만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구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가장 못난 후손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는 좀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의 그 역사나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암울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해외 동포님들은 피부로 느낀다는 걸 제가 여러 번 해외 강연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동포 2세인 젊은이가 회사에 근무한다고 가정해봐요. 거기 중국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중국 친구가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야, 너희 나라는 우리 늘 꼬봉이었다며, 예, 제후국가였다며, 왜 자기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 2세가 뭐 이 녀석 하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배운 게 있어야죠. 그 말을 공격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뿌리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이민 사회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동료가 대한민국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제후국 이걸 들먹이면서 동북공정을 얘기해도 반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K-팝이니 뭐 열심히 우리가 K-웨이브를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의 물결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거 한국 대단하구나. 한글을 배우니까 이건 뭐 글자가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훌륭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기를 보니까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야. 야, 이 민족 대단하네 해가지고 한국 문화원이 미어 터지고 한국 학과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한국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봤더니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망신을 주는 걸림돌이 바로 우리 식민사학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제가 지도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행 미국 역사교과서에서 중국 한나라 영토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쪽이 한나라라는 겁니다. 삼국지의 조조가 경기도를 통치했대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런 책으로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북한이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중국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는 바로 그 핑계가 됩니다. 자기네 옛날 역사 영토를 회복하는 건데 너희가 왜 간섭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니까 당연히 합쳐진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뭐하러 통일을 하느냐? 뭐하러 갑자기 나라 세금 왕창 늘어나고 못 살게 되는데 뭐하러 통일을 하느냐? 심지어 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 그러면 군대도 안 가고 영어도 공짜로 배우고 뭐 이러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인 저희 대한사랑에서는 K-히스토리, K-스피릿, K-카스모스 이 세 가지를 세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라는 것이 뭔지 다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가족사를 쓴다고 하면은 일단 호적 등본이나 이런 여러 서류를 띄워볼 겁니다. 거기 띄워보면 저도 다 잊어버린 우리 집 역사가 다 나와요. 몇 년도에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가고 어디서 이사를 가고 다 나옵니다. 그게 우리 가족사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 가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정신입니다. 옛날 얼마나 못 살 때입니까? 옛날에
특히 저 딸들은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안 보내고 막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기절할 겁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못 살 때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애들은 꼭 대학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늘 학자금을 따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 가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표, 무슨 나라가 몇 년도에 생기고 무슨 나라가 몇 년도에 생기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족 정신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연표는 다 날조됐습니다. 배달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나라냐? 애들 중학생만 돼도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택배가 빨리 오잖아요. 음식 배달 다 되잖아요. 한강 둔치에도 짜장면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달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배달국 하면 저같이 공부한 사람은 BC 3897부터 BC 2333까지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다스린 우리 단군조선 앞에 나라야 딱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연표는 다 날조돼 있죠. 그다음에 우리 민족 정신은 소멸됐습니다. 제가 왜 소멸됐다고 잘라 말하느냐? 우리 선생님들께서 외국인을 만나서 대한민국 사람의 대표 정신이 이거다 소개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3.1 정신, 새마을 정신, 충무 정신, 화랑 정신 어느 것입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공통 정신 이거다. 무엇입니까? 많다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교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통일되면 가장 무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예요. 참고로 끝까지 잘 들어두세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앞으로 50년 안에 국교가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금분할돼 있어서 A라는 종교가 국교가 되려고 하면 B라는 종교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국장을 치를 때 종교 행사를 최소한 4개를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으면 사상에서 공통 그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도 제가 없는 시간이지만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역사 광복이라는 말은 저희가 쓰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75년이 지났지만 광복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책에 평양에 낙랑군이 나오고 남쪽에 임나가 나옵니다.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역사를 지금도 앵무새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광복이란 이 두 가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K 히스토리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K 스피릿까지 바로잡아야 진정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단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엔 적어도 6개의 독보섯이 있습니다. 어떤 동포를 만나도 이 독보섯 중에 2가지만 다르면 결코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 독보섯이 뭡니까?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입니다. 근데 이거와 무관하게 역사 광복을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업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21세기 초에 지금 우리 민족의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순수한 시민단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모였습니다. 그러면 유대민족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민족의 민족정신은 구약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구약성경에는 예수님 이응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 근거를 둬서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땅이야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산을 넘어온 알타이계 수메르 민족이 바로 구약성경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점 정리만 했지만 수메르 민족은 상투를 틀고 머리가 곱고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일족이 떨어져서 유태인도 여러 민족 종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일족이 떨어져서 유대민족 역사가 시작됐고, 그래서 따라서 태고 쪽에 알타이계 신교하고 현재 기독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기독교 신자라면 저는 환단고기를 공부하고 수메르를 공부해서 종교의 뿌리를 더 공부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공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 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인정하면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은 부정하느냐 이겁니다. 왜 유대민족 앞에서는 깜빡 죽으면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 못하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미지도 없습니까? 유명한 영화 10개 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유태인들을 끌고 지금 홍해를 건너기 직전 그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예를 들면 환웅이 3천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으로 이동한 민족 그 이동 그 장면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리는 분이 몇만 명일 거 아닙니까? 왜 단 한 명도 우리 민족의 이동을 그리는 화가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식민사학에 물들어 우리 역사책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민사상의 근원은 역사입니다. 유대민족은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이오니즘이 가능했던 겁니다. 외래어로 적을 땐 시오니즘이라고 적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도 환단고기 같은 역사가 살아있으면 지금 우리가 개천정신, 천손정신, 천손이 뭡니까?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늘서 내려온 저 하늘의 후손이고 기존에 있던 데는 다 지손인 거죠. 그러니까 천손이 내려와서 지손을 교화하는 것,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홍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역사에서 나오는 거고 또 구약성경과 한단고기는 천산에서 만납니다. 수메르족도 천산 출신입니다. 알타이계는. 그래서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시오니즘은 단순히 유대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유대민족을 위한 사상이지만 우리 배달민족의 개천 천손 사상은 처음부터 글로벌입니다. 홍익입니다. 이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자는 그 천손 정신입니다. 이 위대한 천손 정신을 다 잊고 사는 겁니다. 동포 여러분, 가끔은 내가 어쩌다가 2억 마일리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습니까? 그때 내가 여기서 코리안이라고 하면 받는 대접이 있는데 우리 코리안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많은 똑똑한 우리나라 동포들이 백인인 척하고 살다가 참 자기를 상실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뭐 백인인 척 한다고 백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대적인 발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은 우리 말에 다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뭐라 그래요?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요. 마이크 탁 대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 도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종교 용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우리 천손사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저주가 뭡니까? 너희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가장 큰 저주입니다. 너희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게 다 우리 민족의 사상이고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이고 우리 개국이념이자 우리 국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3.1정신, 새마을정신, 충무정신, 화랑정신 이거 우리 대표 정신이 뭐냐? 천손사상입니다. 종교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사상에서 차지하는데 틀림없이 이거는 천손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본오열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정치가들이 점점 그 지연의 고를 깊게 만들어 놓고 종교들은 전부 다 이기적으로 자기 종교만 자기네 포교하기만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전라도를 가나 경상도를 가나 맘씨 좋은 친구가 있고 술 한잔하면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조선을 얘기하던 우리 그 기본 국민 정신이 다 지금 피폐해져 가지고 세상에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도 출신을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우리나라는 6개의 독버섯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질문들의 답이 쉬워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어났나? 개천에서 태어났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천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홍익해야죠.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그 지지를 받는 것도 홍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풍류라는 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최치원 선생 말이 있죠. 기묘한 그것이 풍류라는 것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풍류가 꼭 뭐 술 먹고 이것이 풍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말로 국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국뽕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민족마다 그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주장은 다 어디고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갖고 고민하다가 제가 쓴 제 소설에서 찾아냈어요.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느냐. 천손이, 이게 왕검단구의 소설에서 어떤 훌륭한 학자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따르고 말고 할 것 아니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바로 그 점에서 천손은 지손과 구분되는 것이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들면 다 뭐 되고 싶습니까? 동양화에 초당에 앉아있는 그 노인이 되고 싶어요. 그 노인이 바로 신선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우리말로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소천하셨다, 뭐 입적하셨다, 종교용어 말고 순수한 우리말로 선화라고 합니다. 신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러니까 동양화 속의 그 노인네들은 동양화 멋있지 않습니까? 다 비계인 산 아래 거기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거기 낚시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태공처럼 세월을 낳거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정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하는 공부가 천손의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민족 잘났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지겹던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자 손녀가 물어봤을 때 옛날에 야, 이 애비 역사 몰라, 야, 이 엄마 역사 몰라, 그 말은 나오지만 야, 이 할애비 역사 몰라, 그 말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한국으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끄트머리에는 대한민국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태극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두 개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그거 마저 설명할 겁니다. 그 아는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5%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요새 유행어로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래서 특히 한심한 거는 글로벌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그럼 우리나라가 합정국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민자의 비중이 작습니다. 몇백만의 이민자 때문에 전 세계 8,500만의 배달 민족이 갑자기 미국 시민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호들갑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다고, 너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공부해라, 배워라. 너희 문화를 지켜가는 건 좋다. 다문화 좋다. 다문화 오케이.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워라. 그거는 우리가 강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을 승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민족 정신을 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었습니다. 나 영어 잘해. 알 발음 잘해. 저 지금까지 영어 단 한 단어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까 시오니즘이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참 천문학 전공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거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 도미넌트 하면 포톤이 폴라라이즈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려고 하지들 않아요. 일본이나 중국은 보면 모든 과학 용어가 한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용어가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일본 사람들이 영어도 거의 못하는데 노벨상 받고 하면은 상당히 자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민족 정신의 소중함은 해외 동포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사는 우리는 잘 몰라요. 민족 정신은 8,50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배달 민족이 생존한 최소 요건입니다. 정체성을 잃고 글로벌 물결에 휩쓸리면 유랑민족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국통사 새 역사를 쓰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님한테 배운 가르침입니다. 문맹 컴맹보다 무서운 건 사맹이다. 국민들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 식민사학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민들한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고 옛날 우리나라 남쪽은 일본 임나가 지배했다. 일본의 신공황후란 여왕이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부 무릎 꿇게 했다. 그것을 뻗어시 인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 지금 이게 우리가 얼마나 못난 후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을 환빠라는 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오늘 이 강의 순간부터 환파로 저는 승화시킬까 합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안티팬도 팬입니다. 그래 관심 가져주면 고맙다. 우리 환파가 되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까지는 전부 환빠였습니다. 환단고기가 우리 역사였습니다. 고종황제도 바로 그 환파였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그 만드신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호와 국기 태극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파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름, 우리나라 국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건곤, 리감, 나 네 개 이름 알잖아. 그게 태극기를 이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환파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바른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는 이거는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옛날 썼던 유의자라는 소설의 사파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그거 다 배웠죠. 옛날 우리 반도 끝에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다. 다 배웠습니다. 그럼 그 세 개를 삼한이라고 불렀어요. 한이 세 개니까. 그럼 고종황제께서 엠퍼러, 황제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끝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이 그리워서 대한제국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전사만이 있고 후사만이 있습니다. 후사만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전사만은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 전사만이 뭐냐면 단군 조선을 진한, 번한, 마한으로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한 것이 사만이고 그것이 대한입니다. 고종황제는 옛날 단군 조선의 정신과 그 영토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던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그 이름에서 제자를 민자로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날 고종황제가 마지막 임금이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종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고종황제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종황제 옹호 모임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누가 일본 이길 줄 알았습니까? 러일전쟁에서 누가 일본 이길 줄 알았습니까? 두 나라가 정리되고 미국과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태프트가 만나서 그때는 다 제국주의니까 미국은 필리핀에 진출해라. 일본은 한국에 진출하라. 조선을 먹겠다. 합의를 다 보는 순간 사실 경제정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종황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때 그래도 마지막에 그 고종황제는 가장 질이 높은 한번 반항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고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원고단이요 반 뚝 잘라져서 지금 없어요. 어디 있나도 모릅니다. 사람들. 그 문도 없어요. 정문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한반도 전체가 마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 보면요 단군조선이 여기만 단군조선이고 전라도 경상도는 지금 단군의 자손이 아니에요. 교과서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하도 이 파워포인트가 많아서 많이 뺐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선 대마 돌아가죠. 대마도 대할 때자 말마자입니다. 마한에 가까운 섬이란 뜻입니다. 마한을 마주하고 있던 그게 마도입니다. 여기 왜 이름이 대마도가 됐습니까? 그 다음 특히 옛날 배운 반도 끝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마한인데요.
마흔 변한 진안인데 이게 그럼 대진도가 돼야지 왜 대마도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나온 겁니다. 다시요. 대한민국은 단군조선의 나라란 뜻입니다. 국민들 모릅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울분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 대한사랑에서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왜 이런 저희가 지침을 저 가슴에 담고 있겠습니까? 분노하면 뭐합니까? 각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제가 각성하라 두 번째 강사입니다. 환단고기는 진짜 역사책입니다. 여러분들 단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저 흉을 보거나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디 글을 남기셨으면 빨리 지우세요. 정말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딱 5페이지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마 끝까지 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이름은 그렇고, 그 다음에 태오복희는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공기, 흙으로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제가 천문학 역사를 강의하면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를 얘기하고 그다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얘기하고, 그것이 나중에 중세에 와서 천문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갈릴레이가 어쩌고 뭐 코페르니쿠스가 어쩌고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나 태오복희의 오원소나 거의 수준이 같은 겁니다. 태오복희 오원소가 뭡니까? 화수목금토지요. 네, 그게 화수목금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태오복희를 안 가르칩니까? 태오복희를 안 가르치니까 서양은 항상 과학적이고 동양은 그냥 무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과학자가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우주는 무한하다 그러면 저건 과학의 산물일 거야. 그럼 우리 동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일종무종일 우주는 뭐 끝이 없다 그러면 저거 뭔 사이비, 저거 뭐 저런 미신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론도요, 제가 뭐 큰 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인간의 사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오복희는 어느 점에서 가장 뛰어났느냐? 오늘 제가 이 괴를 갖다가 괴가 8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긴 양효와 잘라진 음효 3개를 가지고 3개를 조합하는 방법은 2의 세제곱 8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그 8개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복희는 그거를 원으로 배치했어요. 이걸 복희 8개라고 합니다. 복희 8개를 알아야 우리 태극기를 알 수 있습니다. 8개의 괴를 만들었다가 4개를 빼면서 우리 태극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자기 나라 국기를 모르는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알아놓으셔도 K코스모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K팝 팬들한테 야, 너 우리나라 국기 설명해 줄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복희는 양효가 다 모인 것은 양의 기운은 따뜻하잖아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모든 북반구의 나라는 남쪽을 다 그리워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그대는 아는가? 남쪽 나라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음효가 다 모이니까 이건 북쪽이 됩니다. 그 땅이 돼요. 하늘과 땅이 남북을 바로 잡습니다. 이쪽이 남북이 되면 동쪽에서는 해가 뜨죠. 그 불이 이쪽으로 갑니다. 삼리와 그 다음에 육감수. 이쪽은 물이 달을 뜻합니다. 해가 동쪽에 뜨면 보름달은 서쪽에 뜹니다. 네. 보름달은 동쪽에서 뜨지만 동쪽에 해가 뜰 때는 보름달은 서쪽에서 둥근 달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해와 달이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복희는 대륙에서 살았어요. 우리 무대가 대륙입니다. 여러분, 한반도란 말은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한반도는 일제가 만든 말입니다. 너희 빨리 한반도 너희 땅이야, 벗어나지 마. 한반도란 말 가능하면 안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 대륙을 제가 일부러 뒤집어 놨어요. 왜? 이쪽이 남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니까 바다가 이쪽에 있죠. 태평양이랑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태택, 두 번째 태계가 택, 연못 바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다음 중국 대륙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곤륜산이니 뭐니 산이 이쪽에 있어요. 그 칠간 산이 여기 옵니다. 산은 여러분 간절곶하는 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절곶이 뭡니까? 간 기운이 끊어지는 곳 다 이게 다 뭐 그 풍수나무나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땅 옆에 있어야죠. 그다음에 바람이 하늘서 불어오니까 오선 풍계가 여기 있고 사진내 그 벼락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동서남북 네 개는 천문사계고 대각선의 네 개는 지리사계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사계는 뒤집으면 바뀌고 안 바뀌고 지리사계는 바뀝니다. 이거 뒤집어 보세요. 여전히 일건천 일건계입니다. 이거 뒤집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거 뒤집으면 그럼 나머지는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합해도 9가 됩니다. 18, 27 합하면 다 9가 돼요. 이 조각수를 세워도 9가 됩니다. 이거 6조각이죠? 3조각이죠? 9조각입니다. 이거 4조각이죠? 5조각이죠? 9입니다. 라이프니츠란 대학자도 이거를 멍하니 바라봤다는 겁니다. 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거를 5,500년 전에 우리 조상 태오복희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태오복희 그림 검색해 보세요. 도깨비 악귀처럼 나옵니다. 왜 화하족들이 복희를 그렇게 도깨비처럼 그려놨을까요? 자기 조상이 아니니까. 그거보다 좋은 증거가 없습니다. 동이족이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복희 8계에서 여기서 태극이 나옵니다. 이 태극 곡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보세요.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피자 8조각이 있습니다. 요 피자는 요 괴하고 연결됐고 다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양효가 3개네요. 그러니까 요 피자 조각은 전부 하얘요. 전부 양의 기운이니까. 요 피자 조각은 전부 음요 영향을 받으니까 전부 시커머네요. 요 놈은 양효가 2개고 음요가 하나니까 3분의 2는 밝고 3분의 1은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우는 음이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검고 3분의 1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여기는 양효가 2개고 음요는 하나인데 왜 이게 50대 50이냐. 주역책을 몇 권을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 한 권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음요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양효 2개와 동등하다. 말 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 이렇게 기운이 없어 말하지만 그런 것이 우주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복희 8계를 그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곡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곡률이 커다란 태극이 나옵니다. 이게 태극기의 원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문사계가 이 방향 대각선으로 지리사계가 있어 8계가 만드는 것이 바로 태극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태극기가 중국에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4개를 뺀 겁니다. 그 지리사계를 4개 빼니까 이거 꼭 털 뜯긴 닭 같지 않아요? 그 모양이 흉했는데 1948년에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디자이너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전 세계 국기 3대 2의 비율에 요걸 이렇게 이쁘게 집어넣는 바람에 빈틈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우린 이걸로 만족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현재 국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옆에 이웃나라 일본은 태양 하나 아닙니까? 중국은 저 가운데 왕별이 공산당이고 나머지가 노동자, 농민 전부 공산당 쪽을 호위하라 그런 깃발 아닙니까? 국기도 명품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일본은 나라 이름 자체가 일본. 전 일본을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쓸데없는 반일 정신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반일을 해야죠. 특히 일본이 만든 역사를 좀 없애야지 그런 차원 높은 반일 운동을 못하고 뭐 일제를 쓰지 말자 그런 수준 낮은 운동만 합니까?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태극기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환단국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국기 보세요. 이거 뭔지 압니까? 이거 조선 말의 사대부들이 만든 국기예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을 북부여로 이어지는 우리 서기전 국통맥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동원 국장이 국통맥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뼈다구만 얘기하겠습니다. 환인환국 때는 천부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이름만 소개합니다. 환웅배달의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우 복희입니다. 그러니까 태우 복희가 하도라는 거와 복희 8개를 만들어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단군 왕검께서 낙서라는 걸 만들어서 거의 하나라 우왕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망오제라는 전설의 역사가 있고 하나라부터 정식으로 역사 황하문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하나라부터 보고 자기들을 화하족이라고 부릅니다. 중화민국 중화 요리할 때 화자에다가 하나라 여름 하자를 써서 화하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는 사망오제 시대가 있는데 사망오제는 전설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망은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이고 오제는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황금시대 같이 그거 요순시대의 일이야. 무심코 그런 말을 씁니다. 요순시대는요, 요왕은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피가 흘러서 그 사람 때문에 홍수가 났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죽으려고 순왕한테 자기 딸 둘을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순왕이 전쟁 나갔다 죽는 바람에 그 딸 둘이 동정호에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걸 지금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순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소중화가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지 보면 참, 이거 분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왕팔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나라 말에 주지육림을 했던, 그러니까 하나라 말에 걸왕이라는 사람이 주지육림을 해가지고 결국 상나라 탕왕한테 정벌당해요. 근데 상나라도 또 역시 마지막에 주왕이라는, 그러니까 주나라한테 망한 왕이 주왕입니다. 그 주왕이 또 여기서 그 짓을 해가지고 망하는데, 그때 주나라 첫 문왕이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첫째 아들은 죽임까지 당합니다. 세상에 정사로는 첫째 아들을 국을 끓여서 먹으라고 했대요. 알면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책사를 찾으려고 세상을 떠돌다가 만나는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아니, 강태공이 낚시꾼이라는 것만 알고 되면 되지 네가 뭔 상관이야. 아무 문제 없어요. 강태공이 낚시꾼이라는 것만 알고 살아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단 몇 분 만에 얘기하는 이 역사 뒤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환단곡이고 어디고 다 나오는데 왜 이걸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하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역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왕은 책사를 만났지만 뜻을 못 이루고 죽어요. 그 아들 무왕이 그 상나라 주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무왕의 동생 주공이 아버지가 하던 그걸 이어서 주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다? 동이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도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보시면 황제 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망 오제 중에서 앞에 사망 왜? 화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태오복희와 염제신농이 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황제 헌원이 중국의 시조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비록 역사는 짧았지만 진나라의 진시황이 내가 시황제다. 나부터 시작이야. 왜 자기가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앞에 지긋지긋했던 동이족의 통치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분석행위입니다. 복잡하시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민족의 무대가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족의 영웅은 저는 한고조라고 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대륙을 장악하고 우리는 북부여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면서 중원을 뺏기게 됩니다. 축구로 말하면 후반 한 10분까지는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고 그 다음 나머지 후반은 우리가 대륙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환단국의 역사를 인정을 해야 이 우주론을 이해하고 주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태극기를 이해하게 되면 주역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우리 태극, 자, 증거를 대봐라. 자, 이게 우리 국기예요. 국기가 아니라 이건 군인 깃발입니다. 아는 사람은 문항 8개를 하도가 둘러싸고 있구나 딱 압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고종 황제 어기예요. 문항 8개입니다. 요거는 국기가 태극 모양이 희한하죠. 거의 복희의 그 오리지널 태극하고 곡률이 같아요. 이건 거의 원한이 살아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 우리 조상이 만든 우리나라 국 깃발들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K코스모스까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K코스모스의 하이라이트는 주역이고 오늘 소개 못해드리는 정역이 마지막 완성본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결국 정역은 그것이 동학하고도 이어집니다. 오늘 동학은 제가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만 저는 동학란이라고만 배웠지 동학이 뭔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바로 우리 충청도 공주 우금치 거기에서 몇십만 명의 우리 조상이 그냥 일본 기관총 아래 몇십만 명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재조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 동학 정신을,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다 이런 걸 밝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동학 정신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어진 우리 민족 종교들의 아주 고난한 역사, 그런 걸 다 이해해야. 우리 역사 광복군들은요, 군사훈련만 받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군사훈련 받고 밤에는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저 앞에서 쭉 보셨죠? 박은식 선생이나 전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상해 임시정부 수반이었습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역사를 압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 아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편 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불한 독거미는 키우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역사를 잘 아는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된다면 이거 4개는 북한 몫이야 해가지고 지리사계까지 전부 회복해서 완벽한 우리 천문지리 무불통달 태극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태극은 가능한 한 원한을 살려놨어요. 현재로서는 제 개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우리나라 통일국기가 이거라야 된다고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강의한 것만큼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1시간밖에 강의를 안 해드렸지만 저도요, 오늘 1시간 강의하는 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시간 낭비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 대한사랑에 가입하시게 되면 우리 1급 대한사관 지도사들 역량을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입니다, 지금. 우리 시즌2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우리와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우리 대한사랑 마스코트 우리 세발입니다. 그림이 이쁘다 그런 걸 떠나서 다리가 3개인 까마귀 보셨습니까? 디자인 보셨습니까? 왜?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해에는 삼조고가 살고 달에는 두꺼비가 산다, 토끼가 산다. 우리 우주론을 모르니까. 오늘 제가 다 뺐는데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이 삼조고를 달고 뜁니다. 뺏긴 것이죠. 우리 세바리가 활짝 웃는 입으로, 사실은 부리 모양이죠. 어서와, 진짜 역사는 처음이지. 이 제목이 우스운 것 같지만 심각한 분들은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한류에 빠져서 우리 역사 공부를 했더니 오래된 옛날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라는 우리 역사를 다른 나라들이 접해 보십시오. 한류는 전부 정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식민사학자들하고 싸우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저희는 K-히스토리를 하여튼 꿈을 현실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무려 4,000명 못 들어온 사람이 1,000명입니다. 마침 태풍이 와가지고 그날 1,000명이 비 맞았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1,000명 회원님들께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자는 우리 모임에
3,000명의 모임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아주 정말 신나는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 대대로 영고 동맹 이름은 배웠잖아요. 늘 해오던 개천 행사를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되살려 봤습니다. 이 3,000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옛날 거발한 환웅이 3,000명의 행랑을 끌고 6,000년 전 내려왔다. 그 3,000명이 오늘날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3,000명 중에 한 명이 되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행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우리 강사들이 더 자세히 안내할 겁니다. 현재 확정된 정보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국민을 빼고 3개를 넣습니다. 이번에는 뭐 동시통역 같은 것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로 바꾸고 오히려 코로나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보고 더 동포님들한테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일시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고요. 유튜브 채널 대한사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생방송하고 계약을 통해서 지금 생방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확정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이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에 제가 몇 년 동안 그 헤맸던 지식들을 모아서 숲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이게 무슨 나무인가 그걸 살피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저도 64살입니다. 뭐 옛날에는 10년 뒤에 뭐 하자 그러면 끄떡끄떡 했는데 지금은 10년 뒤에 뭐 하자 그러면 나 74살인데 이 나이를 드니까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드니까 자신감도 점점 없어져요. 그러나 정말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이 세상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훌륭한 민족입니다. 뭐 우리가 인종이 우수하다, 뭐 히틀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역사를 사실대로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역사를 바꾸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만 받아들여라. 너희 천황도 일쪽에서 건너갔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대동아 공영권에 제일 우위라고 말하느냐? 그건 거짓말 아니냐? 중국도 너희 저 옛날 그 제일 최고 통치자가 한자는 동이족 언어다. 그 다음에 저 사망오제 다 동이족이다. 다 양심선언 한 거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동북공정, 하상주공정, 서남공정, 뭔 놈의 공정을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냐? 적어도 거짓말은 해야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희 요즘 힘듭니다. 저희가 예산도 더 많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 모시고 더 세계 여러 곳에서 마치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역사 광복 운동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도 절실하고 여러분들 가입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그런 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에 무관하게 동북아 역사지도 47억 지도를 막고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저희는 지원의 뜻을 밝힐 거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순수한 일만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사랑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가 너무 간단히 초록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왜 절실하고 특히 동포님들이 이런 건 꼭 아셔야 되겠다는 점만 모아서 오늘 딱 1시간의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그래서 질문 하세요.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집트 지회 이진영 위원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뛰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 대한민국 역사에 정사로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 어떤 시대적 과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네, 저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결국 정치인들은 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론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눈치 있는 정치인들이 저희들하고 손을 잡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뜻을 같이 할 것으로. 그러다 보면 나라가 저희는 바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사책을 역사학자들만 봤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로 살면서 우주가 천문학자 것이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주는 올려다보는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화성을 보시면 여러분 천문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모든 역사가 다 올라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일본 역사를 일본이 만들어준 그 조선사 편수의 역사를 우리가 답습했는지는 앞에서 이미 우리 많은 강사들이 다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백일화에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상식을 이걸 바로잡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포님들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확대해서 나라의 그 판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심 없이 그 6개 그 독보섯에 그 해당되지 않는 순수한 그 시민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 이번에 처음 우리 김전배 회장님이신가요? 아니, 아니시구나. 예. 이번에 한 분은 우리 다녀가시면서 저희랑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중동하고만 같이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 동포님들이 많이 소문을 듣고 들어와 계시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1급 지도사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 지금 제가 명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회원들 다 뜻이 전부 다 분명합니다. 아까 우리 올림픽 홀 그 분위기 보셨죠?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이긴다 확신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께서도 꼭 좀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저는 요르단의 이지영 의원인데요. 예. 박사님은 천문학자신데 어떻게 하다가 국사를 공부하시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우리 후배들이 하는 무진 50년 오성치료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그 오성치료보다 700년 전에 일월오성 개합자 제자라는 그 오성 결집 현상을 또 제가 찾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예, 그거는 환단고기도 아니에요. 세종대왕 시대 그 천문학 책, 천문유추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기록이 우리나라 천문학 책에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면 6,000년 전에 옥 누에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옥으로 만든 누에가 무덤에서 나와요. 왜 누에가 나왔을까요? 6,000년 전에 비단 옷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년 전에 비단 옷 입고 동굴에 살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자 이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해 보면 홍산 문명도 결국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곤조선, 삼성조의 유적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옛날에 진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리장성 쌓고서 그 밑에만 우리 화족이고 만리장성 바깥에는 다 오랑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산 유적이나 뭐나 전부 다 북방계 알타이 쪽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중국은 복합민족이야. 그래서 원래 거기도 우리야.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에서 성을 갖다 가운데 가로지르는 성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IQ가 얼마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식으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야사학자들 일부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즉 환단고기를 사서로 간주하고 공부해서 접근하는 저희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이론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래도 학자들입니다. 저도 한 학계에서 잔뼈가 굵은 학자입니다. 학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런 과정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천문학은 천문학자 말을 믿으세요. 예, 아주 그럴듯하게 참 잘들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바른 역사를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K 리더십을 갖고 나가는 그런 세상을 그냥 보고 웃으면서 떠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이 정도는 해야 이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이 되셔서 역사 광복의 길을 가주시고 우리도 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민족 국가가 되기를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제 강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직접 만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 역사 철학과 또 우리 한국의 미래, 한국인이 가져야 될 어떤 리더십, 또 지금 우리가 맞이한 어떤 이 지구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앞으로 리더십이 어떤 정신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신 박석재 이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는 옛날에는 영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쟁과 정보 전쟁을 넘어서 지금은 역사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전쟁 그 현장에서 지금 지구촌은 새롭게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한국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 정신, 홍익인간 정신을 유감없이 K방역을 통해서 전 지구촌에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류 문화에 있어서 테마에 앞으로 제5 한류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드라마, 영화, 한복, 의복, 음식 이런 차원에서 한류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류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전 지구촌에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침략 사관과 패권 사관에 의해서 지어져 있었던 인류 역사의 황금 시대의 그 역사 정신에 빛나는 그 위대한 정신, 그것을 우리 지구촌 인류와 함께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새롭게 역사를 쓰게 되고 또 상고 역사를 밝히게 되고 또 근대 역사의 출발이었던 동학 정신과 독립운동가의 역사가 다시 이번에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일은 새롭게 보는 독립운동가 역사 인식이란 제목으로 대한사랑 김석원 사무국장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뜻깊은 역사의 새로운 인식 집행이 열려가지고 우리 해외 동포, 지금 국내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해외 동포 우리 한인들도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진정한 국난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살피지 못했던 그 민족의 어떤 혼을 부활시켜서 진정한 의병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지구촌에 지금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소중한 또 시간이 내일 준비가 되고 또 다음 주에는 홍익인간 정신과 동학 정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기간 짧은 시간이지만 뜨거웠던 강연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